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반찬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그 반찬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반찬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반찬을 꾸준히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3년에서 4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반찬과 반드시 드셔야 할 반찬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식탁 위 반찬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심장병, 근감소증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반찬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염분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지게 되죠.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하고 장에 있는 면역세포가 40%나 줄어듭니다. 특히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루 40g도 못 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밥과 국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반찬이 핵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먹으면 오래 사는 반찬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찬은 두부조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가 뭐 그리 특별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두부는 65세 이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완전식품입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이말순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치아가 좋지 않아서 고기를 잘 드시지 못해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시고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알부민 수치가 3.2로 정상 수치 3.5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단백질 부족을 의미하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두부조림을 매일 한 접시씩 드시도록 권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근육량이 15%나 증가했고 혈중 알부민 수치도 4.1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골밀도 검사에서 T점수가 -2.8에서 -2.3으로 개선되어 골다공증 진행이 멈췄다는 점이었죠. 두부의 놀라운 효과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 100g에는 무려 8.1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달걀 1.5개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소화 흡수율이 95%나 된다는 점입니다. 고기의 소화 흡수율이 70%, 콩의 소화 흡수율이 60%인 것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죠. 특히 65세 이후 소화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둘째, 칼슘이 풍부합니다. 두부 100g에는 159mg의 칼슘이 들어 있어요. 이는 우유 100ml의 칼슘 함량인 113mg보다 많은 양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매년 골밀도가 1%씩 감소하는데 두부의 풍부한 칼슘은 뼈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특히 두부의 칼슘은 마그네슘과 함께 들어 있어서 흡수율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 100g에는 약 25mg의 이소플라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55세 이상 여성 7만 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3%나 낮았습니다. 또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죠. 넷째,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두부의 혈당 지수는 15로 매우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는 71세 김철민 할아버지는 두부조림을 꾸준히 드신 후 당화혈색소 수치가 8.2%에서 7.1%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부조림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췌장에서 나오는 리파제라는 기름분해 효소가 30% 이상 줄어들어서 기름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기름을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은 물론이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권합니다. 먼저 두부를 1cm 두께로 썰어서 끓는 물에 1분간 살짝 데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두부의 비린내도 없어지고 물기도 빠져서 졸일 때 간이 잘 배어듭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아주 살짝만 두른 후 두부 양면을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양념은 이렇게 만듭니다. 진간장 2스푼, 물 반 컵, 다진 마늘 1스푼, 생강즙 반 스푼, 대파 송송 썬 것 2스푼을 섞어주세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1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올리고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더 좋습니다. 이 양념장을 팬에 붓고 중약불에서 10분간 은근히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두부조림을 매일 한 접시씩 6개월간 드신 69세 박정자 할머니는 혈중 단백질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다리 근력이 좋아져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피부도 더욱 윤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고 기뻐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두부의 양질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의 효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물무침입니다. 특히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같은 나물들이 65세 이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물을 그냥 밑반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제가 진료한 73세 조기철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3개나 드시고 계셨는데 수축기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서 늘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게다가 변비가 너무 심해서 3일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시는 정도였어요. 복부 팽만감 때문에 밤잠도 못 이루신다고 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나트륨 수치는 145로 정상 상한선을 넘었고 칼륨 수치는 3.2로 정상 하한선 아래였습니다. 이는 나트륨 과다, 칼륨 부족을 의미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나물무침을 2~3가지씩 드시도록 권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수축기 혈압이 150으로 20이나 떨어졌고 이완기 혈압도 95에서 82로 안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매일 아침 정시에 배변을 보시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혈중 칼륨 수치도 4.1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나물무침의 핵심은 풍부한 섬유질과 칼륨입니다. 시금치 100g에는 무려 558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는 바나나 100g의 칼륨 함량인 358mg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상반된 작용을 하는데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45세 이상 성인 1만 2천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칼륨 섭취량이 3,500mg 이상인 그룹은 2,000mg 이하인 그룹보다 고혈압 발병률이 40%나 낮았습니다.
또한 뇌졸중 위험도 24%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죠. 콩나물 100g에는 2.7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콩나물의 식이섬유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한 나물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장의 연동 운동이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떨어져서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섬유질이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섬유질이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의 먹이가 되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콩나물 100g에는 약 240mg의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간의 암모니아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실제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66세 김영희 할머니가 콩나물 무침을 꾸준히 드신 후 활력이 크게 좋아지셨어요.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풍부해서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도라지 100g에는 약 2mg의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기관지 점막의 분비물을 묽게 해서 가래를 쉽게 배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65세 이후 기침이 잦아진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고사리에는 철분이 많아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사리 100g에는 1.8mg의 철분이 들어있어요. 이는 시금치의 철분 함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철분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고사리의 철분은 흡수율이 좋아서 빈혈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나물 무침을 만들 때 절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나물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실제로 짜게 만든 나물 무침을 드신 분들은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물을 데친 후 찬물에 23번 충분히 헹궈서 쓴맛과 떫은 맛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물기를 꼭 짠 다음 소금 대신 참기름 1스푼, 볶은 참깨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생강즙 몇 방울을 넣고 무쳐주세요. 여기에 현미식초를 살짝 넣으면 나물의 칼슘과 철분 흡수율을 30%나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의 초산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만약 맛이 심심하다 싶으면 다시마 우린 물이나 멸치 우린 물을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나물 무침을 매일 두세 가지씩 3개월간 드신 68세 박영순 할머니는 만성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혈압도 20 이상 떨어져서 혈압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부톤이 밝아지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세 번째는 저염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는 짜니까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일반 김치는 확실히 염분이 너무 높지만 저염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염김치야말로 65세 이후 장 건강과 면역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발효식품입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이정숙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김치를 좋아하셨는데 5년 전부터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고생이 많으셨어요. 수축기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죠. 의사들은 김치를 끊으라고 했지만 김치 없는 식사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를 끊는 대신 저염김치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반 김치의 염도가 2.53%인데 반해 저염김치는 1.5% 이하로 만들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60으로 20이나 떨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소화불량과 만성설사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가 3.2mg/L에서 1.1mg/L로 크게 개선되었고 장내 유익균 수치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 맛도 더 시원하고 개운해졌다며 무척 만족해 하셨어요. 저염김치가 몸에 좋은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저염김치 100g에는 약 1억 개의 유산균이 살아 있어요. 특히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와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같은 김치 고유의 유산균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은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85%나 됩니다. 일반 유산균 제품의 장 도달률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죠. 서울대 의대 김지혜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김치 유산균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평균 150% 증가했습니다. 둘째,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김치의 유산균들이 만들어내는 유산과 초산은 장내 pH를 약 4.5 정도로 낮춰줍니다. 이는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면서 동시에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같은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실제로 김치를 꾸준히 드신 75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10년간 식중독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분포하는데 김치의 유산균이 이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저염김치를 매일 드신 그룹은 감기 발병률이 45%나 낮았습니다. 또한 독감 백신의 항체 형성률도 30% 더 높았어요. 넷째,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점인데 저염김치에 들어있는 GABA라는 성분이 혈압을 낮춰줍니다. GABA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저염김치를 12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7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항암 효과가 탁월합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셀레늄 등의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암 발생을 억제합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요.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40세 이상 성인 5만 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김치를 꾸준히 드신 그룹은 위암 발병률이 39%나 낮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저염김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김치 100g에는 나트륨이 약 600mg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30%에 해당합니다. 65세 이후에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일반 김치를 많이 드시면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반면 저염김치는 100g당 나트륨이 300mg 이하로 들어있어서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맛도 덜 짜고 더 시원해서 드시기도 좋아요. 실제로 일반 김치에서 저염김치로 바꾼 72세 김말자 할머니는 김치 본연의 새콤달콤한 맛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염김치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추를 절일 때 소금 농도를 8% 대신 5%로 낮춰주세요. 절이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념을 만들 때도 젓갈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을 사용하고 고춧가루는 평소보다 조금 적게 넣어주세요. 대신 생강과 마늘을 조금 더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또한 사과나 배를 갈아서 넣으면 자연 단맛이 나면서 발효도 더 잘 됩니다. 발효 온도는 46도로 낮춰서 천천히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유산균이 더 많이 생성되고 짠맛도 줄어듭니다. 시판 저염김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100g당 3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인공 감미료나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냉장 보관된 김치를 선택해야 유산균이 살아 있습니다. 저염김치를 매일 한 컵씩 6개월간 드신 69세 박순옥 할머니는 만성 소화 불량이 완전히 해결되었고 감기도 전혀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크게 개선되어서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혈압약도 하나 줄일 수 있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반찬은 계란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계란찜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단백질 반찬입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윤순이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치아가 좋지 않아서 고기나 생선을 잘 드시지 못하셨어요. 게다가 위장이 약해서 딱딱한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알부민 수치가 3.0gdl로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계란찜 한 그릇씩 드시도록 권했더니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중 알부민 수치가 3.8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근육량도 8%나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화 불량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식사량이 늘었다는 점이었어요. 계란찜이 65세 이후에 특히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6.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생물학적 가치가 100으로 이는 인체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소화 흡수율이 97%나 됩니다. 이는 모든 단백질 식품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특히 계란찜은 부드럽게 익혀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소화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이죠. 셋째,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있어요. 콜린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4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28%나 낮았습니다. 넷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항산화제로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합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252마이크로그램의 루테인이 들어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변성 위험이 57%나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20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65세 이후에는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75%나 감소하는데 계란이 중요한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키고 면역 기능도 강화시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린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박된 이론입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30년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하루에 계란 2개까지는 심혈관 질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68세 김정호 할아버지가 매일 계란찜을 드신 후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는 내려갔습니다. 이는 계란의 양질 단백질과 좋은 지방산 때문입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거나 센 불에서 익히면 단백질이 변성되어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계란찜이 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계란 3개를 잘 풀어준 다음
따뜻한 물이나 다시마, 우린 물을 계란의 1.5배 정도 넣어주세요. 소금은 살짝만 넣고 대신 다진 파나 당근을 넣으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찜기에서 15분간 약한 불로 찌거나 전자레인지에서는 1분씩 3번에 나눠서 익혀주세요. 중간중간 꺼내서 젓가락으로 저어주면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완성된 계란찜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만든 계란찜을 매일 한 그릇씩 4개월간 드신 74세 조영자 할머니는 근육량이 12%나 증가했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또한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시야가 더 선명해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편해져서 다른 음식도 더 잘 드실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4가지 반찬을 어떻게 먹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반찬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먹는 방법까지 제대로 한다면 정말 약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을 줄이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65세 이후에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금 대신 다시마 우린 물, 멸치 우린 물, 마늘, 생강, 양파 등을 활용하면 감칠맛을 살리면서도 나트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름 대신 찜, 조림, 무침으로 조리하세요. 65세 이후에는 기름 소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찜, 조림, 무침 방식으로 조리하면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맵기 단백질 반찬을 하나씩은 꼭 드세요. 두부조림이나 계란찜 같은 단백질 반찬을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은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필요 단백질량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넷째, 발효 반찬과 섬유질 반찬을 균형 있게 드세요. 저염김치 같은 발효 반찬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나물 무침으로 섬유질과 비타민을 보충하세요. 이 둘의 시너지 효과로 소화 기능과 면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섯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65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씹어야 합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킨 73세 이춘자 할머니는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화혈색소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넘쳐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등산까지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반대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반찬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반찬을 드셔도 이런 독성 반찬들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젓갈입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는 WHO 권장 하루 나트륨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이는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젓갈을 즐겨 드시던 71세 최진수 할아버지는 급성 심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젓갈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질산 나트륨이 위암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둘째, 햄이나 소시지를 이용한 볶음 반찬입니다. 햄과 소시지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50만 명을 1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가공육을 매일 드신 그룹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나 높았습니다. 특히 햄과 소시지에는 나트륨이 극도로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또한 방부제와 색소, 향신료 등의 첨가물이 간과 신장에 독성을 일으킵니다. 68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햄 볶음을 즐겨 드시다가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셨어요. 셋째, 튀김 반찬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기름 소화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데
튀김을 드시면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각종 성인병을 악화시킵니다. 튀김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고온에서 기름을 가열하면 AGE라는 노화 촉진 물질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과 신장, 뇌에 쌓여서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AGE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40%나 높았습니다. 넷째, 시판 장아찌나 단무지입니다. 시판 제품들에는 합성보 전료와 인공색소, 인공감미료가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방부제인 소르빈산 칼륨은 장내 유익균을 죽여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시판 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무지 한 조각에만 2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 있어요. 염분 섭취 제한이 중요한 65세 이후에는 절대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실제로 시판 장아찌를 즐겨 드시던 69세 김순덕 할머니는 만성 신장 질환이 악화되어서 투석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사는 높은 나트륨 섭취가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어요. 65세 이후 반찬을 선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재료 위주로 선택하세요. 두부, 계란, 콩나물, 시금치 같은 식재료들은 근육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몇 끼 반찬 중 최소 하나는 단백질이 풍부한 것, 하나는 섬유질이 풍부한 것으로 구성하세요. 둘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저염 무염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고 발효식품도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 이하를 목표로 하되 가능하면 1500mg 이하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튀김보다는 찜, 조림, 무침을 우선하세요.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는 파괴되고 유해 물질은 증가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간단하게 조리한 반찬이 가장 건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례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2세 이정숙 할머니는 평생 젓갈과 튀김을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고 당뇨까지 생겨서 저에게 오셨어요. 저는 젓갈과 튀김을 완전히 끊고 대신 두부조림과 계란찜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140으로 50이나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8.5%에서 6.8%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넘쳐서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68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햄과 소시지를 좋아하셨는데 체중이 85kg까지 늘어나고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햄과 소시지 대신 저염김치와 나물무침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4개월 만에 체중이 80kg으로 5kg 감량되었고 공복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만성 변비도 완전히 해결되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셨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반찬 4가지는 젓갈, 햄 소시지 볶음, 튀김 반찬, 시판 장아찌입니다. 이 반찬들은 고염분으로 인한 혈압 상승, 발암물질, 트랜스지방, 각종 첨가물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반찬 4가지는 두부조림, 나물무침, 저염김치, 계란찜입니다. 이 반찬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반찬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선택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며 가공식품보다 찜조림 무침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반찬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반찬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반찬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반찬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